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불님. 네, 안녕하세요, 산무이님. 네, 닉네임이 참 독특하신데, 네, 개불을 향긋하고 식감 때문에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네, 개불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굉장히 무서운 체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오늘은 제가 이사를 2번 했는데 그 2번 이사하면서 겪었던 무서운 일들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 자, 그러면 그 이야기 한번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작은 중학교 시절 어머니랑 둘이 살게 되면서 겪었던 이야기인데, 그날은 이제 어머니가 일찍 퇴근을 하시고 저한테 먹고 싶은 게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온 뒤 한두 시간 뒤면은 태권도 도장에 가야 됐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피자가 먹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머니는 피자를 배달을 해주시고 몸이 피곤하시다면서 거실에서 좀 늦은 낮잠을 주무셨습니다. 저는 이제 피자가 도착했는데 그러고 나서 태권도장에 가야 될 시간이라서 피자를 2조각만 먹고 태권도장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음, 태권도장에 다녀오니까 어머니는 계속 주무시고 계셨고 저는 남은 피자를 먹으려고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놨던 피자 상자를 열었는데 피자가 4조각만 남아있는 거예요. 어? 피자가 8조각인데 2조각 먹고 태권도장에 갔으니까 6조각이 남아야 정상이죠? 네, 맞아요. 그런데 피자가 4조각만 남아있었던 거예요. 네. 아, 엄마가 중간에 깨서 피자 드셨나 보다 하면서 어머니 깨워가지고 남은 피자로 간단하게 저녁 때우자고 하려 했는데 어머니를 깨우는 순간에 어머니가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시더니 표정이 안 좋아 보이셨어요. 음, 그래서 제가 아까 피자 드셨더만 배고프면 같이 먹고 밤에 주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갑자기요? 네. 음. 그때 저한테 화를 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자식 새끼 밥 훔쳐 먹는 년으로 보이더냐고. 네가 식탐 때문에 다 먹어놓고 지금 어디다가 덮어 씌우기 지리냐고.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고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번만 더 잠 깨우면 저한테 죽여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지? 저도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대로 그 자리에 누우셔서 다시 주무시더라고요. 네.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어머니가 화가 적은 편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이런 사소한 문제로 화를 내시면서 저한테 욕설을 뱉고 뭐 죽이느니 살리느니 이러실 분도 전혀 아니십니다. 근데 네. 어머니는 저 둘이 살아오시면서 제가 더 잘 되면 하는 바람에 화를 내신 적은 많은데 이런 식으로 이유 없이 분노를 막 표출하실 분은 전혀 아니시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멍을 때리다가 상황이 끝난 후에 어머니가 평소와는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에 진짜 억울한 나머지 눈물도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 그때가 몇 살쯤이었죠? 그때가 제가 중학교 3학년이니까 이제 음. 16살입니다. 음. 그때 그 순간에 베란다에서 세탁기 뚜껑 열리는 소리 아시나요? 턱, 슥, 텅 하는 소리요. 드럼 세탁기가 아니라 통돌이요. 네네네네. 오. 그 소리가 나더니 하는 소리가 또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죠, 그 방금 그게? 보통 세탁실이나 베란다 보시면은 바닥이 차갑고 딱딱하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양손으로 바바바바바박 때리는 소리. 인디언 밥 할 때처럼. 아, 약간 찰박찰박하는 네네, 맞아요. 손바닥으로 타일 바닥을 때리는 소리?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했던 게 분명 저랑 어머니 둘이 사는 집이고 오늘 집에 온 손님도 없어요. 저는 방에 있었고 어머니는 거실에서 주무시고 계셨단 말이죠. 제가 두 눈으로 어머니 주무시는 걸 봤고요. 음. 그런데 거실에서 베란다로 나가면 세탁기 쪽으로 보면은 제 창문이 있어요. 제 방 창문이. 네. 그 창문이 어떤 창문이냐면 그 불투명한 창문 아시죠? 한지처럼 하얗고 실루엣만 보이는 창문. 네. 네, 제 방 창문이 그 방 창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베란다에서 세탁기를 사용하시고 빠르게 지나가셨다 하더라도 분명 실루엣이 보여야 돼요, 제 눈에. 오. 근데 실루엣도 없고 세탁기만 슥, 턱 열리고 닫히더니 창문 쪽으로 다다다다다닥 소리가 나는데 실루엣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 창문에는. 음. 순간적으로 이제 상황 판단도 안 되고 확 겁에 질리니까 하다가 일단 거실로 나가 보려고 했죠.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났으니까 음. 이제 나가려는 순간에 퍽 하더니 쾅!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보일러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인데, 여기서 저희 집 보일러실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은, 보일러실이 베란다에 붙박이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음. 사람 한 명 간신히 서 있을 공간에 보일러만 똑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네. 그러니까 누가 열고 닫을 수는 있어도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거기에. 음. 그런데 보일러실 끝에 있는 세탁기 문을 열고 닫고 베란다 반대편까지 미친 듯이 뛰어가서 보일러실 벽장을 열고 닫았다? 이러면 제가 방문을 여는 순간 보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야? 순간 제가 진짜 놀라가지고, 진짜 이게 뭐지? 엄마가 화가 많이 나셨나? 그럼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거실을 한번 둘러봤는데 눈앞이 아득해지더라고요, 순간. 네. 베란다 문은 닫혀 있고 어머니는 계속 주무시고 계시고, 처음에는 머리가 새하얘져가지고 도둑인가? 하면서 이제 조용하게 어머니를 깨웠죠. 음. 엄마, 집에 누가 있어요? 제발 좀 일어나봐요. 베란다 보일러실에 누가 있어요? 진짜 제발 좀 일어나봐요, 엄마. 하니까 이번에도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시더니 또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갑자기. 욕을 하시면서. 자는 사람 깨워서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고, 이게. 내가 이렇게 가르쳤냐고. 헐. 이게 제가 순화해서 말해서 그렇지, 그때 당시에는 욕설이 엄청나게 섞여 있었어요. 정말 아. 어머니 입에서 들은 최고의 욕들이 다 담겨 있었어요, 거기는 정말. 야, 뭐지? 그래서 제가 뭘 잘못했지? 내가 지금 홀린 건가? 아니다, 아니다. 지금 집에 도둑 있는데 엄마가 나한테 욕하는 게 무슨 대수야. 일단은 저것부터 해결을 하자. 어린 마음에 음. 겁도 없이 주방에 네. 가서 제가 프라이팬을 하나 가져왔어요. 네. 그리고 베란다 문을 조심조심 열어가지고 베란다실에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외에 누가 숨 쉬는 것 같기도 하고 움찔대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인기척이 있잖아요. 어린 마음인데도 그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심호흡 한번 딱 하고 문을 쾅 열고 후라이팬을 딱 들었는데 아무도 없어요, 진짜. 헐. 근데 여름이었거든요, 그때가. 네. 근데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켜지도 않은 보일러가 여름에. 네네.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살았던 아파트의 층수가 몇 층이었죠? 1층이었습니다. 아, 1층. 네. 어떤 사람이 침입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있었네요. 맞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 한쪽 끝에 세탁기가 있었고 한쪽 끝에 보일러가 있었고, 네네. 그 베란다의 길이가 몇 미터 정도였죠? 제가 지금은 그 집에 안 살고 있어서 정확하게 몇 미터다라고 딱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체감상 보통 30명 정도 들어가는 교실 사이즈 기준으로 교실 가로 사이즈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교실 들어가는 입구문에서 창문까지 그 거리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10m는 됐겠는데요? 네, 엄청 짧다고도 말은 못하지만 그렇다고 길다고도 말할 수 없는 그 정도 거리감이. 야, 그 순간에 그 왔다 갔다? 자, 네, 야, 이야기 이어가죠. 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도둑이 아니라고 안심을 했었거든요, 잠깐. 네. 근데 그 안심하는 순간 소름이 확 돋았어요. 왜냐면 저희 집이 도둑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가 돼 있었어요. 1층인데도. 네, 왜냐면은 창문이 있으면은 그 창문에 창살이 쳐져 있고 그 창살 바로 앞에 담이 있어요. 굉장히 높은 담이어서 해가 들어올랑 말랑 할 정도의 담이 있어요. 아,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아파트 1층 구조가 아니네요. 네, 주택촌 느낌 아시나요, 혹시? 오, 네, 특이하네. 네네. 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아니고 그럼 뭐지? 하는 마음으로 그날은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으면은 제가 또 제보를 안 드렸겠죠. 음. 이러고 며칠이 안 지나서 그 주에 주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러고 며칠 안 지나서 그 주에 주말이었는데, 그때 저희 집이 베란다에서 화분을 몇 개나 두고 키웠었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란다 바깥이 벽에 가려져서 햇빛이 잘 안 드는 구조인데다가 환기를 시키기도 어려운 구조여가지고 공기 정화용으로 화분을 8개 키우고 있었습니다. 네. 산부인님, 혹시 참고 사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띄웠습니다. 여기 참고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제 허리쯤 올라오는 화분 받침대 2개에 화분을 4개씩 총 8개의 화분을 키웠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힘이 약해서 한 번에 화분들을 다 내려서 물을 준 다음에 한 번에 화분들을 다 올리기가 힘들어서 화분을 하나씩 내려서 물을 주고
또 하나씩 올리는 식으로 화분에 물을 줬었습니다. 네. 서너 개쯤 물을 주고 있는 중에 갑자기 화분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저희 집에서 쓰던 화분이 요런 식의 구조라서 누가 수직으로 집어들어서 던지지 않는 이상 화분이 혼자 떨어져 깨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네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안이 벙벙해져서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은 둘째치고 어린 나이에 어머니께 혼날까봐 그 마음이 더 커서 일단 화분부터 치우자 이런 생각으로 깨진 화분을 정리하고 흙을 푸고 있었는데 흙 속에서 손톱이 나왔습니다. 손톱요? 네, 근데 한두 개가 아니고 우수수수수수 좀 누가 모아놔서 넣어놓은 거 마냥. 뭐야? 이때 제가 더 놀랐던 게 이 화분을 살 때 제가 어머니랑 같이 화분 가게에 갔었어요. 음. 흙도 어머니가 마음에 드는 흙을 골라야 된다고 직접 흙을 고르셨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흙을 샀던 걸 제가 두 눈으로 봤는데 그때 분명히 없었던 손톱이 갑자기 그리고 이게 꽤 오래된 손톱들이었어요. 아, 왜 색깔 그런 게. 네네. 아우.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오래된 손톱들 있잖아요. 아니면은 손톱을 오랫동안 기른 사람들 예. 보면은 되게 쭈글쭈글하고 날 서 있는 손톱들 아, 아시나요? 그 예전에 제가 중국인가 어떤 사진을 인터넷에서 본 것 같은데 그게 약간 누렇고 막 시커멓고 막 꺾여 있고 막 그런 거 맞죠? 맞아요. 그런 손톱들이었어요. 아.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이게 왜 싶었는데 뭐 제가 어렸으니까 어떤 걸 알 수 있겠어요. 어머니께 보여드리면서 화분 안에서 손톱들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려봤자 어머니는 또 얘가 장난치네. 이런 식으로 치부할 게 뻔했으니까. 음. 그때 당시에는 손톱들만 모아서 버리고 흙만 다른 화분에 옮겨 심는 걸로 이 일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얼마 안 지나서 그날은 제가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네. 열심히 막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보일러실 쪽에서 굉음이 들리는 거예요. 음. 그냥 굉음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 쇳덩이를 쾅 하고 떨어뜨리는 소리요. 깜짝 놀라서 보일러실을 후다닥 열어봤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게 뭐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붙박이장 형태라고 했었잖아요. 네. 보일러실이. 그래서 위층에서 난 소리구나 이거. 위층 이쪽에서 대충 떨어뜨렸으면은 우리 집까지 소리가 내려오겠다. 아니면 옆집에서 난 소리겠다 싶어서 윗집이랑 옆집을 제가 찾아갔어요. 무슨 일 있나 싶어서. 갔는데 두 분 다 우리는 그런 소리 듣지도 못했고 낸 적도 없다. 혹시 너가 잘못 들은 게 아니냐라고 하셔서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하고 집에 들어와서 컴퓨터 게임을 마저 하려고 앉는 순간에 또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음. 똑같이 보일러실을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때 시간이 몇 시였죠?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그럼 그 시간에는 밖에서 뭐 어떤 공사라든가 그런 게 아니었을 건데.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소름이 좀 돋았었는데 뭐 여기까지는 사실 그럴 수야 했어요. 100번 양보해서 화분은 제가 실수로 걸쳐놨을 수도 있고 보일러실에서 들린 굉음이야. 제가 윗집 옆집 찾아갔을 때 그냥 모르쇠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음. 그런데 이 다음이 문제입니다. 뭐죠? 이 다음 일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일어난 일인데 갓 20살이 되어가지고 한창 술 먹으러 다니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닐 때입니다. 네. 그날도 그냥 집에서 뒹굴대면서 저녁 약속 시간까지 누워서 웹툰이나 유튜브 보면서 시간 때우고 있었어요. 음. 그런데 방 밖에서 거실 보일러실 쪽이죠. 보일러실 문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베란다 문 여는 소리 아시나요? 특유의 슥 하는 소리. 그쵸, 그쵸. 그 소리가 나더니 거실로 뭔가 들어오면서 또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손바닥으로 바닥을 막 때리는 소리요. 타다닥 타다닥 하는 소리. 음. 그걸 딱 듣는 순간 제가 딱 깨달았어. 이거 4년 전에 그놈이구나. 헐. 근데 이게 그놈이구나. 이번엔 잡아야겠다. 이런 것부터는 제가 겁부터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번엔 얘가 집 안에 들어와 버렸으니까. 그러네. 머리가 새하얘지더라고요, 진짜. 어떡하지? 일단 나가봐야 되나? 일단 내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똑 소리가 났어요. 드르륵 콱, 드르륵 콱, 드르륵 콱 하는데 이게 뭔 소리지? 하는데 또 타다다닥 하면서 방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벌컥 벌컥 소리가 두 번 나더니 끼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방문 여는 소리였어요, 이거는. 음. 근데 다행인지 다행이 아닌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 방문이 아니었어요, 그 방문이. 뭐죠? 어머니 방문 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너무 놀래서 엄마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머니가 집에 안 계셨거든요. 정말 음. 다행이고. 그래서 진짜 다행이다. 일단은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집엔 나 혼자 있고 그놈도 일단 집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경찰을 불러야 되나? 근데 없으면 저번에도 없었잖아 싶어서 일단은 그래 나가보자. 나가는 순간 진짜 기절할 뻔했습니다. 왜요? 거실에 있는 서랍이랑 서랍은 다 열려 있고 냉장고가 열려 있는데 제가 나가는 순간 냉장고 오래 열려 있으면 띵동 띵동 소리 나는 거 아시나요? 네네. 그 소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뭐야? 그리고 냉장고 안에 있던 생고기가 다 떨어져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식당을 하셔서 집 냉장고에도 생고기가 좀 쌓여 있는 편이었는데 그 생고기가 전부 다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진짜 그 자리에서 벌벌 떨면서 얘 도대체 뭔데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지? 하면서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음. 화가 난과 동시에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얘가 누구지? 왜? 진짜 사람은 맞아? 사람이 아니면 뭐지? 이 생각이 들더니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진짜 미친 것 같아요. 그대로 다리 후들거리면서 어머니 방까지 가서 문을 빵 열었어요. 오.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요. 이번에도. 근데 아까는 보일러실 문을 제가 열기 전까지 인기척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네. 이번엔 인기척도 누가 들어갔던 흔적도 뭘 뒤졌던 흔적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방만 멀쩡했네요. 네, 진짜 온 세상이 고요해진 기분이 딱 느껴지면서 일단 나가자 싶어서 나갔죠. 음. 밖에 나가서 이제 담배를 한 대 태우고 있었는데 여기서 저희 집 구조를 한번 설명드려야 되는데 쌈무이님 참고 자료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참고 사진 지금 띄웠습니다. 제가 A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었는데 참고 사진 보시면 B병 옆에 작은 창문이 화장실 창문이고 큰 창문이 어머니가 쓰시던 방 창문입니다. 오, 네. 그러다 보니 나쁜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저희 집에서 나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고 창문을 열면 화장실이든 어머니 방이든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린 조치가 화장실 창문에는 앞뒤로 창살을 달아놔서 안쪽에서도 못 열고 밖에서도 못 열게 만들어놨고 어머니 방문에는 커튼과 바깥쪽에 창살을 달아놨습니다. 근데 그 화장실 창문 안쪽에서 까드득 까드득 끼익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요게 말로 표현하면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는데 뼛소리 아시나요? 뼈 부러지는 그런 소리? 그런 소리인데 관절을 비트는 소리랑 같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끼익 소리는 목으로 내는 소리였어요. 꺼 막 이런 소리가 아니고 진짜 입으로 굉장히 높은 가성으로 끼익 하는 그런 소리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소리였어 진짜. 진짜입니까?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제가 지금 그때 당시를 똑같이 한 겁니까? 네, 진짜 되게 비슷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높고 귀가 아플 듯이 소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놀래가지고 담배 피다가 그 창문 쪽으로 고개를 확 돌렸는데 네.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이러면 뭐 다른 사람들은 너나 너네 어머니가 열어놓고 깜빡한 거 아니냐, 그 호들갑이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문을 열어다 놓으면 저희 집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로 다 손을 봐놨었고요. 누가 그런 걸 감안하고까지 창문을 열어놓겠어요. 저랑 어머니 둘 다 창문에는 그냥 손도 안 돼요. 화장실 창문은. 잠궈 놓고. 네. 그런데 그 창문이 열려 있으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생각하고 있던 도중에 소름 돋으면서 부끄럽지만 오줌을 살짝 지렸습니다. 20살 때. 네. 오, 그 정도로. 왜냐면은 제가 아까 방에 있을 때 방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잖아요. 어머니 방. 다른 방문. 네. 근데 그게 어머니 방이 아니고 화장실 문이었던 거구나. 내가 잘못 짚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내가 만약에 화장실 방문을 열었으면 온만 잡생각이 다 들면서 집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어머니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그날 그대로 저녁 약속 시간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술 먹고 친구 집에서 잠도 자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저는 대학교 때문에 그 집에서 떠났어요. 대학교를 인천 쪽으로 갔기 때문에. 네. 제가 대학 생활하는 동안에는 어머니가 이사를 가셨는데 그 경험을 한 뒤로 그 집이 너무 무서워서 이사 가기 전까지 방학 때 내려가거나 주말에 한 번씩 본가 내려가잖아요. 네. 그때 집을 들리더라도 절대 그 집에서 잠 안 자고 친구네 자취방 가서 잤습니다. 헐.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저한테 왜 집에서 안 자? 왜 자꾸 밖에 나로 돌아다녀? 너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따지셨는데 제가 그 압박감을 못 이기겠어서 결국 어머니한테 실토를 했죠. 집에 뭔가가 있다고.
내가 중학교 때 우리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피자 시켜놓고 태권도 갔다 와서 엄마 깨우니까 막 욕하면서 화내지 않았냐.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근데 어머니께서는 내가? 언제? 나 그런 적 없어. 시침이 떼는 게 아니라 진짜 모르시는 모습이셨어요. 잠결에 화를 냈다기에는 너무 거칠고 기억을 못 하신다고 하기에는 그 정도로 화내신 적은 제 기억상에 진짜 손에 꼽을 정도니까요. 제가 흥분해가지고 그때 저 집 안 무섭냐고, 엄마 이상한 거 본 적 없냐, 들은 적도 없냐, 난 솔직하게 말해서 진짜 저 집 무서워서 미칠 것 같다, 1분 1초라도 저 집에 있기 싫다 라고 화를 내듯이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아, 하소연을 하셨구나.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진짜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야가 왜 이러지? 이 여자 아프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아무 일도 못 겪으시고 기억도 못 하시고 이사까지 가버리는 바람에 첫 번째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야, 별로 싱겁지가 않은데요. 아, 짠데요. 아우. 아직 두 번째도 남아있다는 사실이. 또 있습니까, 이야기가? 네, 이사 간 집에서도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어머니가 이사를 가시고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제가 20살 때 그 일을 겪었던 뒤로 1년 뒤에 어머니가 이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대학교가 3년제였는데 졸업을 하고 1년 정도 다른 지역에서 자취를 하면서 일을 합니다. 네. 일을 하고 나서 입대 준비를 하러 본가로 내려왔습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급하게 내려오느라 자취방에서 짐을 다 빼진 못하고 자주 입는 옷들이랑 제가 쓸 물건들만 챙겨서 본가에 내려왔습니다. 2시쯤 도착을 해가지고 친구들도 만나고 어머니가 가게를 차리셨더라고요. 호프집을. 네. 그래서 가게 구경도 가고 어머니랑 같이 저녁도 먹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9시가 조금 지나서 어머니는 가게가 호프집이다 보니 장사를 계속 하실 시간이고 저는 피곤했던 나머지 먼저 집에 가서 자겠다라고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집으로 들어와요. 집으로 들어와서 씻고 자려고 눕자마자 뭐라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기억이 없어서 제가 눕고 난 뒤에. 그런데 갑자기 자고 있는데 벅 하고 뭔가가 위에서 짓누르는 것처럼 무거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오랜만에 내가 너무 무리했나 싶어서 파스라도 붙일까 하면서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불싸 몸이 안 움직입니다. 가위네요. 네. 이거 갑이다 싶더라고요, 저도. 음. 보통 제가 자는 환경이 바뀌면 가위에 눌립니다. 그런 덕분에 첫 번째 이야기에서 방학 때 친구 집에 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럴 때 아니면은 어지간해선 제가 외박을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뭐 귀신이 보인다거나 요런 가위는 아니고요. 의식이 비몽사몽하고 엄청 피곤한데 몸만 못 움직이는 그런 가위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비몽사몽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몸을 짓뭉개는 것처럼 뻐근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아팠어요. 그 야밤에. 너무 아파가지고 속으로 아우성을 막 지르고 있었는데 누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침대에 더 앉아서 중얼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누군가 했는데 머리가 긴 걸 보고 어머니 가게 문 닫고 이제 집에 오셔서 나 자고 있는지 보러 왔구나 하면서 눈이 감겼습니다. 가위가 풀리면서 잠에 드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다시 눈을 뜨니까 해가 뜨고 있었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가위 눌렸을 때처럼 막 아프지도 않고 그냥 어깨가 좀 결린 정도? 그래서 그날은 잠자리가 바뀌어서 가위에 눌렸나 보다 하고 별일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가위에 눌려버린 거예요. 이번에도 전날처럼 몸이 짓뭉개지는 것처럼 너무 아픈 거예요. 눈을 깜빡이지도 못하겠고 몸은 안 움직이는데 너무 아파오니까 정신이 또렷해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앞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도 어머니가 제 침대 끝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난 눈 뜨고 있는 거 안 보이나? 깨워봐요 싶어서 어머니한테 막 소리 없는 아우성을 지르고 있었죠. 근데 그날은 어머니가 조금 달랐어요. 중얼거리는 건 전혀 없었고요. 그냥 앉아서 뭘 드시고 계시는데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배가 엄청 고픈 사람이 빵 같은 거 먹을 때 양손에 움켜쥐고 입에 밀어 넣듯이 먹는 거 아시나요? 우겨 넣는다 하죠. 네네네. 그걸 보고 제가 배고프면 뭐 만들어 먹던가 가게에서 잡숴 보시지 왜 여기서 잡수시고 계신 거지? 그 순간 또 의식이 퍽 하고 꺼지고 눈 뜨니까 또 아침이에요.
그날도 아침에 뭐 어디가 아프다거나 하진 않았고 어깨가 결리지도 않았어요. 그날은 심지어. 음.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딱히 가위에 눌리는 건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다시 가위가 시작됐습니다. 음. 그냥 뭐 계속 똑같은 가위예요. 몸은 진뭉개 지듯이 아프고 정신은 또렷하고 엄마 뭘 자꾸 드시고 계시고 아침 되면 또 멀쩡해지고. 음. 근데 이때부터는 좀 달랐어요. 네. 근데 이때부터는 매일입니다. 한 2주를 연달아 가위에 눌리니까 사람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아침에 피로도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일하다가 졸아서 팀장님한테 혼나기까지도 할 정도로 졸아버렸습니다. 음. 이쯤 되니까 이건 그냥 가위가 아니다 싶어서 어머니한테 은근슬쩍 이야기를 꺼냈죠. 참고로 여기서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저희 어머니는 기존세의 정석이십니다. 가위? 영감? 귀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머니의 삶에 있어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들이에요, 얘네는. 기가 열나 세신 분. 스님들이나 무속인 분들이 길 가다가 어머니한테 같이 공부를 하자고 하셔요. 근데 어머니는 그런 소리 들으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나한테 그런 소리 한 번만 더 하면은 너는 큰 인생 공부하게 될 거다 라고 하시면서 사이비 취급. 오. 딱 그 정도.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려도 그냥 꿈꿨네, 졸았냐, 아프냐 이런 말씀만 하셨던 거. 이번에도 제가 밤마다 가위 눌려서 일정 소화를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 꺼내면은 참 일하기 싫다는 말을 길게도 하신다 요렇게 혼낼 게 뻔하시니까 제 말에 신뢰를 더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가위 내용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니, 밤마다 내 방에 와서 뭐해요? 하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께서 그냥 네 잘 자는지 확인하고 나가는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발끈했죠, 살짝. 왜 거짓말을 하시지 싶어서. 아니, 밤마다 내 침대 끝에 앉아가지고 뭐 자꾸 먹고 있잖아. 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아, 그거 저번 주에 술 먹고 집에 와서 니랑 다시 같이 사니까 좋아서 아들 얼굴 보고 좀 잤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응? 제가 그거 듣고 아니, 한 번이 아닌데? 아니, 나 가위 눌리면서 잠 깨면은 눈 뜨고 보고 있다. 다 보인다. 밤마다 내 침대 끝에 앉아서 뭐 먹는 거 내가 다 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발끈하시면서 이게 미친냐고. 내가 할 짓이 없어서 네 자는데 옆에서 뭘 먹고 앉아있겠냐고. 꿈도 참 희한한 거 꾼다. 라고 하시면서 웃으시면서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잠도 못 자고 하니까 어머니 손목을 탁 잡고 아니 진짜다. 제발 나 믿어달라. 나 지금 밤마다 가위 눌려서 죽겠다. 일 가서 맨날 졸아가지고 팀장님한테 혼날 정도다. 라고 말씀까지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제 얼굴을 한번 쓱 보시더니 다크서클도 많이 내려와 있고 요즘 피곤해 보이더니 그런 일이 있었냐. 잠자리가 좀 별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전부 다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니가 사뭇 진지해지신 표정으로 아들, 엄마 배고프면 밥 챙겨서 거실에서 먹거나 가게에서 먹고 오지 네 방 가서 그런 짓 안 한다. 요즘 무슨 일 있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대문을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듣고 벙 쪄가지고 아니 그럼 그 여자 누구냐고 하니까 어머니께서는 뭐 별거 아니라 요즘 피곤해서 헛것 보이는 거라고. 그러더니 어머니가 방에 가셔서 사진 한 장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엄마랑 외할머니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니까 어머니가 너네 외할아버지가 동네에서 정말 기센 사람이었다. 무당도 패 죽일 정도로 기센 사람이었다. 네. 너네 외할아버지 사진 네 방에 걸어놓자 하시면서 제 방에 외할아버지 사진을 걸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은 제가 방문을 열고 원래는 제가 항상 방문을 닫아놓고 사는데 거실에 불도 켜놨어요. 제 방에 은은하게 빛 좀 들어오라고. 네. 이런 걸 해놓으니까 그날은 진짜 가위 안 눌리더라고요. 오, 신기한데? 네, 아침에 일어나서 와 이게 진짜 마음먹기 달린 거구나. 내가 진짜 헛것 본 거구나 하는 마음도 들고 오랜만에 푹 자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날 하루는 정말 잘 보내고 또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또 가위에 눌렸습니다. 이번엔 끝이 없네. 조금 그런데 이번엔 좀 달라요. 원래는 침대 끝에 앉아서 옆모습만 보였던 여자거든요. 뭘 먹는데. 네. 그런데 이번엔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실 불도 꺼져 있었어요. 분명히 켜놓고 잤는데. 이 상황에서 놀라는 것도 놀라는데 몸이 너무 아파오니까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이전까지 제가 눌렸던 가위는 아프기만 했고 어머니가 뭘 드시고 계신 줄 알았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젠 엄마가 아닌 걸 알잖아요. 그리고 정면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 여자 뭘 먹는 게 아니었어요. 입을 가리고 웃고 있었던 거였어요. 헐. 웃음을 참듯이 틀어막고 웃는다고 해야 되죠? 이런 걸. 아.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생김새가 좀 특이했어요. 그냥 사람처럼 생겼는데 어벤져스에서 토르가 쓰고 있는 안대 아시나요?
네네. 그 안대 같은 거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한쪽 눈에. 음. 그런 안대를 쓰고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꿉꿉꿉 하면서 웃고 있는데 그래서 상황 파악도 되기 전에 겁부터 확 먹어버리니까 머리가 진짜 새하얘지더라고요. 음. 그 순간에 딱 드는 생각이 하나였는데 살고 싶다. 나 아직 군대도 못 갔는데 싶은 순간에 또 팍 정신을 잃었어요. 음. 그러고 눈 뜨니까 또 아침이었고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을 정도니까 엄청 생생했다는 거죠. 야. 진짜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음. 침대에서 딱 일어나는데 기절할 뻔했습니다. 왜죠? 어머니가 책상 위에 외할아버지 사진을 올려두셨다고 했잖아요. 네. 사진이 엎어져 있었어요. 엎어져 있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사진이 나와 있는 부분이 책상 바닥으로 가게 헐. 콱 하고 엎어져 있었어요. 제가 그거 보고 머리가 새하얘져가지고 출근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할아버지 사진을 진짜 벽에 못 박아놓고 양면 테이프로 고정까지 시켜놨어요. 네. 그러고 아침에 그날일을 치는 바람에 당연히 지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각을 하더라도 일단 나부터 살아야겠다 싶은 마음에 왜냐면은 특단의 조치를 하면서 저는 하루를 꿀잠을 잤으니까 그쵸. 외할아버지께 정말 잘 부탁드린다는 마음으로 퇴근하고 오면서 전집에서 음식도 좀 사고 옛날 과자들 이런 것도 좀 사서 정종 한 잔 나른 다음에 손주 익하다가는 제대는 무슨 입대도 못하고 죽게 생겼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진짜 그렇게 빌고 잠에 들었습니다. 어. 진짜 신기한 게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는 가위 안 눌렸어요. 오. 그렇게 한 달하고도 보름 정도 더 지났어요. 이날 어떤 일을 겪고 나서 제가 쌈무이님께 제보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뭐죠? 가위에 눌리진 않았어요. 대신 꿈을 하나 꿨는데 음. 꿈에서 그 안대 썼다는 여자 있죠. 네. 그 여자가 엄청나게 화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니 냅다 제 뒷목을 콱 잡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내리꽂는데 이게 바닥이 아니라 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꿈에서 컥컥대고 있는데 악몽 같은 거 꿀 때 고통스럽거나 무슨 일을 당하면 확 깨잖아요. 네. 예를 들면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꿈을 꿀 때 키 크는 꿈이라죠. 그쵸. 숨이 막혀가지고 버둥버둥거리고 있는데도 꿈에서 안 깨는 거예요. 오. 물론 제가 꿈에서는 꿈을 꾸고 있단 거를 몰랐죠. 그러니까 더 무서웠던 거예요. 너무 무섭고 숨 막히고 컥컥대고 있는데 앞에서 누가 제 손을 잡고 확 끌어내는 느낌이 나더니 꿈에서 확 깼어요. 네. 꿈에서 당한 일인데도 일어나가지고 막 캑캑대면서 막 숨을 고르면서 그런데 어머니 방에서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지금 제가 사는 집 구조가 현관 바로 앞에 제 방이 있고 제 방 반대편에 화장실 하나 있고 그 앞으로 주방이랑 거실 있고 현관 반대편 방향에 안방이 있는데 그 안방에 화장실 하나 더 있는 음. 제 방에서 어머니 방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려면은 목욕탕, 냉탕이 있는 폭포수 소리 하시나요? 콸콸콸. 네. 그 정도는 해야 들리는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어머니 방으로 갔는데 문을 여니까 물이 흘러나오더라고요. 뭐야? 진짜 누가 그냥 물을 쏜다. 물이 터져 나온다. 이 정도 급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미쳤나봐 싶어가지고 어머니 방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샤워기 줄이랑 변기 뒤에 호스 하나 연결해가지고 화장실 청소할 때 쓰라고 설치해놓은. 손잡이 땡기면 물이 촥 나오는 거. 네네네. 네네. 저희 집은 특이하게 그게 세면대 수도꼭지에 달려있거든요. 오. 그 두 가지 줄이 다 찢어져 있는 거예요. 끊어져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찢어져 있었어요. 그게 찢어질 수가 있나? 그러니까요. 종이 찢듯이 단면이 거칠거칠해서 손 갖다 대면 베이고 찔릴 정도로 찢어져 있었어요. 음. 와, 큰일이다. 찢었지 수도꼭지랑 샤워기 물은 잠갔어요 일단. 네. 저희 집 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물을 안 닦으면 썩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그 새벽에 집에 있는 수건 없는 수건 다 꺼내와가지고 물을 닦아냈어요. 그때 어머니 방이 홍수가 난 거 마냥 닦고 짜고 제습기 위에 걸어놓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가 침대 밑이랑 화장실 입구 쪽만 남았을 때 네. 제가 안방 사진을 한 장 찍어가지고 어머니께 보내드리고 내가 자답해서 다행이다 라고 카톡을 나눴던 내용을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그 당시에 어머니랑 나눈 이제 카톡이 보이는데 확대해서 사진을 보면 물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죠? 네. 야. 싹 치우고 나서 저도 이제 물에 쫄딱 젖어 있더라고요. 또 정리하고 샤워를 싹 하고 나오니까 그때 이제 어머니가 가게 정리하고 나서 막 귀가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저 보시자마자 오늘 너무 고생 많았다고. 너 아니면 우리 집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오늘 맛있는 거라도 먹고 자자라고 하셔서 어머니랑 새벽에 소주 한 잔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안방에서 아무리 그렇게 물난리가 났다 해도 안방문 닫혀 있는데 네가 그 소리를 듣고 딱 깼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니까. 그제서야 제가 정신을 차린 뒤로 꿈을 처음으로 기억해냈어요. 아까 음. 꿈 내용. 제가 가위 눌릴 때 나타났던 여자가 제 뒷목을 잡고 땅으로 박았다. 근데 거기가 땅이 아니고 물이어서 제가 컥컥대고 있었고 누군가 제 팔을 끌어내면서 꿈이 끝났다. 맞아요. 소름이 막 돋으면서 그 꿈 이야기를 어머니한테 똑같이 들려드렸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웃으면서 아이고 그 여자가 우리 집 도와주는 여자네 하시면서 진짜 그냥 웃어 넘기시더라고요. 근데 전 못 웃죠. 지금도 그 여자가 제 뒷목 잡을 때 느꼈던 살기를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평생을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소주 한잔하고 정리를 싹 하고 방에 들어가서 자는데 버릇마냥 집에 있는 불이란 불은 다 꺼버리고 방문까지 닫아버린 거예요. 또 가위에 눌렸습니다. 결국 몸을 짓뭉개듯이 아픈 것도 그 여자가 나온 것도 그대로인데 많이 다른 게 있었어요. 그 여자가 침대 끝에 있는 게 아니고 저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로맨스 영화 보시면 남주랑 여주 같이 넘어지는 자세 아시나요? 네. 그 자세에서 남주가 저고 여주가 그 여자로 음. 바꾸면 딱 그 가위입니다. 그 자세에서 미친 듯이 화를 내면서 저를 보고 있는데 이 여자 안대 쓰고 있던 게 아니구나. 아, 설마. 눈이 구멍이 뚫려 있던 거예요. 한쪽 눈이. 네. 근데 그 아. 어두운 데서 그걸 어떻게 알았냐? 바늘구멍에 실 끼우듯이 뒷머리가 눈부터 뒤통수 사이까지 난 구멍으로 깨져 있더라고요. 아, 머리카락이요? 아, 그래서 눈치를 챘구나. 네. 그 머리카락이 볼 쪽을 간지럽히는 것도 아직도 생생하네요. 으아. 뒤통수까지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뒤통수에 있던 머리카락이 그 앞 눈구멍으로 나와서 간지럽히고 있었다. 네, 꿰져 있었다는 거죠. 아. 그리고 그날은 이전까지 눌린 가위에서 아팠던 걸 마티즈라고 치면은 이번에는 트럭이에요. 팔다리는 진짜 으스러질 것 같았고 제 몸을 누르는 압력을 못 이겨서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고 머릿속에서 뇌가 으깨지는 두통까지 막 느껴지니까 근데 제가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거는 소리였습니다. 소리. 네. 화를 낼 때 까드득 까드득 끼익 귀에 때려 박듯이 그 소리를 내니까 뭐라고 하는지 들리는 거예요. 제 얼굴에 갖다 대고 속삭이듯이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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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미친 듯이 속삭이는 거예요.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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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네. 근데 그 소리가 그 이사 오기 전에 그 집 네. 화장실에서 났던 소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야? 따라온 거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 또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번에는 일어나자마자 온몸을 바늘로 쿡쿡 찌르는 것처럼 몸살이 왔는데 더 소름 돋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할아버지 사진 엄청나게 단단하게 고정시켜 놨다고. 네. 그 외할아버지 사진이 벽에서 또 쿵 떨어져서 제 책상 위에 있는 거예요. 이까지도 그럴 수 있어요. 떨어진 것까진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외할아버지 사진에 곰팡이가 껴 있었어요. 제가 제습기도 방에 가져다 놨고 또 제 방에 베란다가 하나 있어서 매일매일 환기도 시켜주고요. 그리고 그 전날 있었던 물난리 때도 제 방에 들어오기 전에 옷도 다 갈아입고 샤워도 했으니까. 그런데 곰팡이가 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제가 예전에 인천에서 잠깐 자취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때 알고 지내던 무속인이 한 분 계신데 그분께 사정을 설명드리고 다음 주에 뵙기로 했습니다. 아직 만나진 않았고요. 네, 김 빠지긴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야.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후일담도 나중에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무속인 분과 약속을 잡은 다음 날 바로 산모님께 제보를 드렸고요. 아. 다음 주 무속인 분을 뵌 뒤에 그 뒤에 이틀이 지나면은 제가 군입대를 합니다. 아, 잠깐만. 자, 여러분 지금 놀랍게도 지금 인터뷰하는 날짜가 2024년 3월 25일입니다. 근데 아까 그 카톡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물난리 난 때가 2024년 3월 22일 불과 3일 전입니다. 그죠? 야. 그래서 사실 지금 그 방에서 그 문제가 많은 방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겁이 나네요. 아, 혹시 그 전화선을 타고 오진 않겠죠? 뭐
그렇다기보다는 자기 욕했다고 아마 또 제목을 음. 사실 이렇게 웃고 있지만 그 무속인 분께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 네. 조치를 미리 방에 좀 해 놓긴 했습니다 지금. 어떤 거죠? 쌈무이 님하고 통화하기 2 시간 전에 그 무속인 분한테 연락이 와서 했는데 비방. 방 내 모퉁이마다 화살 뿌려 놓고 문 앞에 자기 전에 문을 닫고 자라. 대신에 네 방문 앞뒤로 소금을 뿌려 놓고 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오. 그 무속인 분이 한마디 덧붙이지 않았습니까? 뭐라고요? 이런 비방을 했던 것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랬으면 지금 벌써 제 목이 또 졸리지 않을까. 제가 또 물난리를 겪긴 싫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이렇게 제보 드리게 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힘들어서요 지금. 제가 지금 탈이 지금 제가 1월 말에 내려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1월 말에 내려와서 그 가위에 눌리기 시작하고 2월 달에 또 잠깐 눌리고 지금 또 다시 눌리고 있는 건데 1 달하고도 보름 정도? 1월 말에서 지금까지는 거의 2 달이네요. 와, 기네요. 네. 그 무속인 분께서도 확정은 못 하겠는데 미리 말을 해 주겠다라고 해서 들려주셨는데 예전에 인천에 자취방에 있을 때가 그 이사 오기 전 집이잖아요. 그쵸? 그 전 집에서 있다가 인천을 간 다음에 그 무속인을 알게 되었는데 그 알게 된 경위도 좀 되게 특이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후일담을 또 제가 쌈무이 님과 인터뷰를 할 기회가 된다면 그 후일담도 같이 풀어 드리려고 해요 이때는. 궁금합니다. 또 네. 무속인 분 뵙고 나서 네. 또 후일담을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대하기 전에. 제가 멀쩡하다면 이대로 인제 만약에 혹시 개불님이 군대에 인제 입대하게 된다. 네. 그러면 인제 또 다른 분이 군대 동기가 인제 저한테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사무이 님, 제가 지금 군대에 입대했는데 개불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동기가 있는데 귀신 보는 동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괴담은 이어진다.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라는 말이 나오는 거군요. 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었는지 잘 야, 모르겠 이 눈앞에 마치 그 서사가 그 드라마의 한 장면 한 장면이 펼쳐진 듯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개불님의 무서운 이야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그 무속인 분 뵙고 나서 또 연락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일담을 나눌 수 있다면 쌈무이 님과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도. 네, 감사합니다. 개불님 오늘 편한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뿅. 뿅.